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설치 미술가라고 불리는 윤성남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젊은 기운이 넘쳐나서 나도 똑같이 젊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할 얘기를 다 잊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사실 설치 미술가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여성주의라는 말이 또 낯설 수도 있는데요. 설치 미술가는 뭐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한테 주어진 어떤 장소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거기다가 자기 작품을 설치하는, 문자 그대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치 미술가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주의라는 것은 뭐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기 이전에 우선 작품부터 보시고,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할머니가 말하는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할머니 뻘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똑같이 젊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작품을 설명할 것 같으면 작품의 제목은 블루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전부 구슬도 푸르고 저 벽도 그 종이로 오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룸인데 사실은 블루룸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그 주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리 공주 이야기예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시나요? 네. 잠깐만 대답이 조금 적어서 모르시는 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바리 공주는 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7번째 공주로 태어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래서 강에 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딸을 버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한 10년, 10수년 만에 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어떤 예언자가 와서 말을 하기를 죽음의 땅에 있는 생명수를 당신이 마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이 딸 6을 데려다 놓고 사정을 합니다. 가서 생명수를 구해오너라. 근데 이 딸 6은 다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옛날에 버렸던 그 막내딸, 7째 딸 공주를 데려옵니다. 바리를 데려와요. 바리는 아버지 말을 듣고 기꺼이 죽음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죽음의 땅을 건너가면서 무장생도 만나고, 그러니까 생명수를 지키고 있는 무장생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결국 생명수를 얻어오죠. 생명수를 얻어와서 왕 아버지를 살리게 되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이제 그 바리 공주를 제 작품으로, 이거는 2010년도 작품인데 가장 최근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 거는 그 이유는 그 다음 얘기가 제 가슴을 너무나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아버지 생명을 살렸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상을 내리는데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는 그걸 거절합니다. 나라의 반을 주는 아버지 나라라 하더라도 이미 그 나라는 가부장제이면서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가서 생명수를 구해왔던 죽음과 삶의 경계를 있는 땅으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가 아주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음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밑에는 구슬입니다. 푸른 구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지만 강을 건너가는 발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리의 주변에 있었던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는 그 죽음에 가서 여성신이 되는데, 최초의 한국 여성신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무조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당의 최초의 여신이 되는 겁니다. 마치 글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지, 마치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힘든 일 같은 거를 대신해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작품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이화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제일 마지막, 제일 최근 작품을 가지고 왔냐 하면, 이 작품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0살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 생활을 한 10년쯤 하다가 도저히 아주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화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참고 있다가 40살이 됐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죄송합니다. 물 조금만 했을 때 저는 이 작가의 길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미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제가 1939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방되기 전에 39년도에 만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때 제 이름이 윤석남이라고 아버지가 줘주셨습니다. 산에 남자를 붙인 거는 제가 세 번째 딸이거든요. 세 번째 딸이니까는 아들을 갖고 싶은 그 부모들의 열망 때문에 이제 윤석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마치 지금도 지금은 좀 많이 변했죠. 아들을 갖고 싶은,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죠. 저는 아버지가 제가 16살 되는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39살이었죠. 그러니까 39살 된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걸 포기를 했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중간에 대학을 들어가서 또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저로 하여금 내 그림은 나의 얘기, 또 나의 어머니 얘기, 아니면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얘기를 연구하고 그거를 작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 현재의 우리들 여성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또 따라서 또 옛날에 돌아가셨던 400년 전에 있었던 여성들의 그 흔적 같은 거를 제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연구해서 그걸 제 몸에 체화를 해서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자연히 여기에는 여성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는 이제 평소에 예술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다보고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나게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의 한 역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당연히 제 몸을 통해서 나오는 예술은 여성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 여성의 삶 자체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여성의 힘이라는 것이 모아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방향에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작품이
예, 이 저기 바리대기입니다. 그 물루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제 작품일 테니까 우선 작품부터 보시죠. 네, 이거는 제가 1979년도에 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2년 후에 했던 개인전인데요. 어머니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길에서 장사를 하고 사념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다음. 네, 이것도 이제 그때 개인전 할 때 아르포, 지금이 현재 아르포 미술관이라는 데서 개인전을 했는데요. 그때 약 50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개인전을 했으니까 좀 미친 짓이긴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드러내고 싶고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시할 걸 골라내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게 어머니의 손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들을 길러낸 우리 어머니들 손이죠. 다음. 이거는 이제 어머니 19살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아래 치마가 문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문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공예 목공소에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칠하다 버린 건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주워다가 어머니 치마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듯이 저 위에 이 몸 있는데도 이 다 버린 나무들이에요. 제가 그 목재소에 가가지고 버린 나무들, 나무들 큰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를 가운데만 쓰고 바깥 둥그런 데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화목으로 쓰는데 그걸 제가 갖다가 우리 어머니 19살 때 모습.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건 첫 번째 개인전이고요. 요거는 1993년도에 금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 한 어머니 눈전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요거가 이제 그때 어머니 눈전에 나왔던 어머니, 딸과 아들이라는 제목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것도 그 어머니 눈전에 나왔던 건데 이름이 족보예요. 그 뒤에 족보가 있고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앉아 있고 뒤에 목이 매달려 있는 여성이 있죠. 이거는 저 뒤에 여성이나 앞에 여성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아름답게 딱 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슴속에 있는 슬픔과 비애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옛날 이 족보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한 60, 70년만 해도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남성들 이름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족보를 얻어다가 뒤에서 족보를 하고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여자 대학교에서 버린 의자를 제가 주워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봐도 여성이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마치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 같이 이렇게 의자에다가 못을 사용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핑크룸인데 이게 1993년도 작품입니다. 그때는 이제 핑크룸이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용기를 갖고 나의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한번 이제 굿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얘기, 내가 중산층 여성이 아름다운 방 안에 있지만 그 핑크들이 전부 공중에 떠 있는 색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자기 자신 찾을 수가 없는 중산층 여성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2003년도에 일빈 뮤지엄에서 늘어나다라는 작품으로서 말한 건데 앞에 긴 그 조구리를 입은 게 이매창이고 450년 전의 시인이고 앞에는 저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이매창의 흔적이 우리 몸에 아직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날개죠. 굉장히 큰 날개인데 한쪽밖에 없습니다. 이건 앞뒤가 다 그냥 날개를 입고 등이 있고 얼굴이 없는 이건 지금 그런 대학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작품의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25마리의 유기견 얘기입니다.
제가 일빈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할 때 신문 기사를 났기를 1025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보살피는 할머니 얘기가 있어요. 이 애신 할머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음 작품은 이거야.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1025마리의 버려졌다라는 것도 화가 나고, 그거를 보듬고 있는 할머니라는 거에 감동하고, 전시 끝나자마자 거의 이제 이 개 작품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면서 이혜진 할머니 찾아갔죠. 찾아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려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아르코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지요. 아까 보셨던 이제 블루룸입니다. 이렇게 제 작품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이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제가 살아온 것이 그렇고 또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저는 아마도 제가 작업을 못하게 될 때까지는 항상 여성주의 설치 미술가로 남게 될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